보수 언론인 조중동조차도 김홍일은 너무 나갔다라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Y님 언론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 언론 위주로 어떤 반응인지. 보수 언론도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 국가 운영이 검사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그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래야 하나.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심과 어긋나게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총선에서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김홍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설을 뽑아와 봤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내용 보면은 이제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국민들 보기에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동아일보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네 그래도. 네. 조선일보가 이 정도의 톤으로 정권에 이 정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이 뭔가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네. 있는데 톤 다운을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동아일보도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줄줄이 앉혀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네. 그러니까 조선과 동아마저도 네. 이런 보수 문화일보도 뭐 비슷한 사설을 쓰고 뭐 세계일보도 그런 사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황당한 인사잖아요. 김홍일 씨 본인도 방통위원장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본인은 그랬을까요? 법무부 장관 하고 싶었겠죠. 저는 대한민국 인사 기용 수준이 너무 하향 편준화돼서 사실은 조중동이라고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수사해본 경력조차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런 인사를 했다. 그럼 네.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여론조사 꽃 결과도 우리 T님이 소개를 좀 해줘 보시죠. 갑작스럽게 네 지금 네. 지금 여론도 되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2배 많게 네. 60%가 그 언론과 무관한 검사 출신 지명은 방송 장악 의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60% 네. 가까이 나왔고요. 넘게 나왔고요.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므로 검사 출신 기용은 바람직하다가 29%. 네.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K님 혹시 야당의 반응도 알고 계시나요? 뭐 야당의 반응이 굳이 네. 뭐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이호찬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여론조사라는 국민적 인식이 이 사람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니 뭐 검찰 출신이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검찰 출신에 대한 방점 플러스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까지 방통위 체제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게 뭐 현기 교수님께서 기억 혹시 뭐 좀 설명해 주시죠. 검찰 출신이 온 건 15년 동안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방송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이해를 갖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 기관의 장으로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시중 씨가 방송 경험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 뭐 이런 거 행정이나 갤럽 어떤 이런 거. 조정 이런 역할 그런 것들이 탁월했다고 알고 있고 방통위 역할 중에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산업의 이해가 또 이제 시청자의 이해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조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정책 변화가 있어도 그렇고 네. 이동관 씨가 뭐 어떤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술자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장악 기술자라는 명칭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전문 우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좀 더 나와봐야 이게 대략적인 거 알 텐데 저는 이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요, 높죠. 사실 이동관 임명했을 때도 이 정도 수치였나 약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동관은 하도 그 이전에 방송자 과거가 되게 화려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았고, 네. 근데 김홍일은 나름 정부가 뭐 그 소년 가장의 뭐 아까 말씀드린 석박지에 뭐 되게 감동 네. 스토리 만들어서 임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바로 이렇게 좀 판단한다는 게 네. 좀 그리고 놀라워. 전직이 뭐 현직이죠.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권익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아닌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방송사에 있어서는 그 우리 지배구조 KBS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거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늘 권익위를 통한 쿠션을 통한 이 저기 해임시키고 새로 앉히고 하는 그 구도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권익위의 장 아닙니까? 네. 지난 6월부터.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걸 그대로 오는 것도 문제고. 근데 심지어 지금 그 장자리를 같이 쥐고 겸임. 온다. 네. 탄핵 조건을 이제 가진 이동관 씨의 탄핵 조건에 조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 탄핵의 사유가 또 살아있는 쌓여가는 우리 거라고 저는 이동관 봅니다. 씨다. 아, 그러니까 자, 정권은 어쨌든 김홍일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막 무단히 애를 쓰지만 국민들은 이게 방송장악 과정의 일련의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수치같이 보여요.